자, 이제 테마 5, 태저감과 태적 구조. 자, 원래 이 단원은 지구의 역사 단원입니다. 과거의 지구, 현재 여러 가지 역사들을, 특히 땅의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또는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할게. 첫 번째로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제일 처음 태적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적암. 원래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자, 태적암. 태적암은 말 그대로 태적돼서 만들어진 애들인데, 일단 태적이 되려면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지. 부서진 다음에 이동해서 운반해서 이동이 끝나면, 운반이 끝나면 그곳에 쌓이고, 그리고 암석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자, 참고로 자, 이들이 운반돼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풍화 산물들 잘게 부서진 다음에 태적만 된다 해서 암석이 되는 게 아니야. 자, 이들이 쌓여서 이들을 다져주는 과정, 이걸 다짐작용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입자들을 묶어주는 과정을 교결작용이라고 그래. 입자들을 접착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묶어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적암 역시 단단하잖아, 맞지? 자, 가볼게. 생성 과정은 먼저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잘게 부서진다. 이걸 우리가 풍화라 그러지. 그래서 풍화 침식을 받으면, 자, 이렇게 풍화돼서 부서진 애들을 풍화산물이라 그럽니다. 같은 말로 쇠설물. 쇠란 말이 분쇄됐다 그 말이야. 깨졌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또는 우리가 태적물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서진 애들이 나중에 쌓일 거니까. 다 같은 말들이야. 자, 그러면 이것들이 운반이 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물론 그 자리에 부서져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운반이 되지, 흐르는 물 또는 지하수, 자, 또는 바람에 의해서 주로 운반되는 것이 물과 공기에 의해서 운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무한정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나중에는 어쨌거나 쌓이게 되겠지. 태적이 되고, 근데 태적만 된다 해서 태적암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들을 쌓아 놓는다 해서 태적암이 됩니까? 아니잖아, 맞지? 암석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 합니다.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속성작용은 두 가지, 다짐작용과 그리고 교결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성작용, 실제로 태적암 하면 그나마 물을 수 있는 게 이 속성작용이야. 자,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두 가지인데, 자, 다진다는 것은 현재 보면 압축작용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누가 외부에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겠지. 중력을 받게 되면 아래에 눌러지는 하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현재 다짐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자, 그렇게 이렇게 자, 압축 또는 다짐 받게 되면 여러분들 공극이란 게 있습니다. 공극이 뭐냐면 빌공자 극, 간극 사이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흙이 있다면 우리 운동장 같은데 물을 부으면 물이 스며들어 안 스며들어? 스며들죠. 그 말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흙 입자 사이사이 빈 자리가 있다 그 말이잖아.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거지. 그래서 태적물이 있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좀 더 다져지게 되면 이 공극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맞나? 밀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밀도란 말이 원래 밀집되어 있는 정도잖아. 좀 더 다졌기 때문에 현재 작은 공간에 같은 수의 입자를 작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현재 당연히 밀도는 커지겠지. 그래서 밀도는 증가되고 그리고 공극은 작아집니다. 아까 공극은 입자 사이의 빈 공간. 참고로 전체 부피에서 공극이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극률이라 그래. 우리 원래 교육과정상 내용 없는데 이런 걸 공극률을 이런 거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줘놓고 이렇게 문제를 묻기도 해. 어쨌거나 공극. 자, 여기서 입자들이 있다면 A에서 다져져 가지고 B가 될 건데 현재 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입자 수는 동일한데 현재 다져지게 되면 차지하는 부피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이지. 밀도는 증가된다. 이걸 공극. 자, 두 번째로 교결작용. 교란 말은 사귄다. 우리 교제한다 말 쓰잖아, 맞지? 자, 결합시킨다. 입자들을 묶어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시멘트화 작용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물론
교결 작용이 주로 쓰이는 거고. 자, 여러분들 우리 교실 벽 여기. 자, 이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근데 시멘트만 쓸까? 원래 이런 건물 지을 때 막 섞잖아, 맞지? 뭐 레미콘 같은 거. 원래 시멘트하고 뭐뭐 넣죠? 모래랑 자갈이랑 물 섞어서 같이 막 섞는 거지. 됐나? 실제로 이 시멘트라는 것은 모래와 자갈들을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시멘트와 작용이라 그래. 자,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일단 쓰고 갈게. 자, 가볼게. 이런 거야. 원래 지하수에, 실제 봐봐. 말 그대로 지하에 물이 흘러갈 거잖아, 맞지? 참고로, 육상에 여러분들 가장 물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어떨까? 육지에. 육지. 바다 빼고, 육지. 가장 많은 형태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빙하입니다. 거의 77%. 나머지 22%가 지하수. 그 외 1%가 1%가 잡다한 하천, 강, 호수 이런 걸 합친 거야. 그 지하수가 많죠? 자, 지하에 있는 물들이 흘러갈 때 이 지하수에는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물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하수잖아, 맞지? 지하수 뽑아서 생수를 팔고 있는 거잖아. 뭐뭐 녹아 있지? 칼슘, 칼륨, 불소,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지하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하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이들이 지하수 흘러가다 충돌하게 되면 그 속에 녹아 있던 물질들이 앙금을 만들면서 결정을 이루면서 고체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입자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들이 앙금을 만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굳잖아, 맞지? 그러면 그 입자들을 결과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공극에서 이들이 앙금 만들면서 굳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입자 사이에 접착제가 막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물질에는 석회질. 이 석회질은 여러분들 석회암, 탄산칼슘 들어봤습니까? 아까 보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 맞지? 자, 규질, 규소, 그리고 산화철, 철. 이런 것들이 현재 결정 만들면서 앙금이 되면서 그대로 굳으면서 입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들이 빈 공간을 얘들로 채워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공극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역시 교결작용도 공극에 이런 물질들이 앙금이 생겨서 채울 거니까 공극 줄어들겠지?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자, 밀도도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부피에 빈 공간에 이런 물질들이 좀 더 채워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부피는 그대로인데 전체 질량은 늘어나겠지. 맞나? 역시 밀도도 역시 증가됩니다. 자, 대중목욕탕 가본 지 오래됐죠? 네, 맞죠. 자, 대중목욕탕 가면 여러분들 봐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봐봐. 벽에 막 이런 거 하얀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이나 또는 수꼭지에 주변에 이렇게 허옇게 된 거 본 적 있나? 네. 기억나나? 네. 자, 대중목욕탕에서 수돗물을 쓸까 아니면 지하수를 쓸까? 당연히 지하수겠지. 수돗물 쓰면 쓰는 것만큼 돈이 엄청나게 나갈 거잖아. 지하수는 밑에 그냥 그대로 뽑아 쓰면 되는데. 지하수에 다시 말하면 지하수에 아주 다양한 물질이 녹아 있는데 특히 탄산칼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앙금 만들면서 맺혀 있는 거야. 원래는 흰색이지만 변색돼서 누렇게 변한 거고 실제 이렇게 하얗게 많이 생깁니다. 지하수는 특히 보면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정집에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바로 물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교결작용을 만든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태저감의 종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암석의 종류할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죠. 화성암, 변성암, 태저감. 자, 태저감 역시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쇠설성 태저감. 자, 이 쇠설성 태저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저감을 말해. 주로 모래가 많이 이루고 있는 애를 뭐라 불렀지? 사암. 진흙 많은 것, 점토가 많은 것, 쉐일, 자갈이 들어가 있어서 여감. 기억 안 납니까? 자, 다시 갈게. 쇠설성 태저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태저감의 정의와 비슷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고 이들이 쌓여가지고 된 걸 쇠설성 태저감이랍니다. 여기서 쇠란 말이 분쇄되었다, 깨졌다 그 말이거든. 자, 쉐일. 쉐일. 다른 말로 이암이라 하기도 합니다. 원래 쉐일과 이암은 좀 차이가 원래는 있는데. 자, 원래 쉐일과 이암은 둘 다 작은 입자, 진흙 입자, 점토 입자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참고로 이암 같은 경우에는 걔들은 이렇게 얇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암은. 그러니까 입자 작은 애들이 겹겹이 쌓인 거지. 근데 쉐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작은데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그래서 이암 같은 경우에 내가 깨다 보면 이렇게 판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겹겹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참고로 이렇게 좀 겹겹이 잘 쪼개지겠지? 이걸 쪼개짐이라거든.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차이가 미세하게 좀 있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이들은 점토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토 입자가 쌓여서 된 것. 그냥 모래보다 작은 진흙 입자. 실제 점토와 점토 플러스 실트란 거 있습니다. 실트란 게 있지만 일단 점토 입자, 진흙 입자. 자, 두 번째로 사암. 사자. 무슨 사자? 모래 사자. 자, 참고로 모래가 주가 돼서 쌓인 애들을 말합니다. 근데 모래만 100% 있는 것이 아니라 점토도 당연히 일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점토와 모래. 근데 모래가 주 성분이다. 이걸 우리가 사암이라고 한다. 자, 사암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좀 까칠까칠하겠죠. 훨씬 더 입자가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쉐일은 진흙 입자, 점토 및 실트라고 했는데 모래 크기. 자, 다음이 뭐죠? 모래 다음에 자갈 되겠지? 자갈이 주가 되는 게 여감이라 그래. 그러면 이 중간 크기인 모래 입자 크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냐면 16분의 1에서 2mm까지야. 이 정도 크기가 모래 입자라 그래. 그럼 이보다 작으면 점토 또는 실트, 그러니까 진흙. 이보다 크면 자갈이라 부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모래 입자하면 한 1mm 전후의 크기라고 딱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잖아, 맞지? 경험상? 한 1, 2mm 전후 그 정도 크기라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 자료에서 입자들 크기가 막 나와. 밑에 그리고 막 크기 단위가 막 나와. 또는 크기가 얼마다로 막 나와. 그랬을 때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그 입자 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이 태저감의 종류가 뭔지를 구별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꼭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16분의 1에서 2까지. 자, 세 번째 여감. 자, 여감은 그래 자갈이 주가 되는데 꼭 자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다 들어있습니다. 점토, 모래, 자갈까지. 자갈까지 들어있는 애를 우리가 여감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쇠설성 태저감 하면 이 세 가지인데 이거 외에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응회암. 응회암이 뭐냐면 여러분들 화산 분출 일어났을 때 하늘로 날려가지고 고체 입자들이 떨어지는 거 있지? 화산 쇠설물이라 그랬어. 그 중에 화산재라고 모래 크기 정도가 쌓인 게 바로 응회암이야. 그래서 쉐일과 사암과 여감은 쉽게 구분하는데 응회암이 나왔을 때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응회암, 화산재, 그리고 이 역시 쇠설성 태저감이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는 화학적 태저감입니다. 뭐 화학적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자, 아까 교결 물질 할 때 결과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면서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런 걸 말합니다. 물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침전되는 것, 앙금 만드는 것 또는 물 증발시켰을 때 침전되는 것, 앙금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화학적 태저감이라고 불러. 자, 원래는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금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 소금? 바닷물. 그렇지. 바닷물 우리가 가둔 다음에 증발시켜가지고 그 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물 만나라고 남게 되는 거잖아, 맞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이렇게 앙금 만드는 건데. 자, 볼게. 첫 번째 석회암. 자, 석회암의 화학식은 기태야 뭐지? 아는 사람. 요성이. 이 친구들 물으면 자꾸 자세를 다 바꾸는 거야. 우리 호프. 우리 희망. 잠시만요. 어. 저희 지우가 화학을 배웁니다. 그래?
지구. 어떻게 되지? 오늘 주기율표였는데. 아, 오늘 주기율표 했어. 아직 멀었네. 그래,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네. 다 외웠습니까? 주기율표? 108번까지. 108번까지. 다 외웠어? 아니야? 그렇지. 칼칼라 알라츠추. 유수 잘하네. 그게 뭔데? 칼슘. 그럼 좀 전에 말했던 칼칼라마 그게 뭔데? 주기율표죠. 주기율표야? 그럼 반응성을 말하지. 아. 자, 갈게. 새로. 전 2학기라서. 그래. 립에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크크. 알죠. 갑시다. 갑시다. 자, 갈게. 자, 바로 CaCO3입니다. CaCO3, 탄산칼슘. 탄산칼슘. 쉽지? 알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석고. 자, 석고는 CaSO4. 칼슘인데 SO4. S가 뭐죠? S가 황. O니까 황산. 황산칼슘. 근데 뒤에 H2O가 붙었잖아, 맞지? 이거는 물이 포함된 것. 그래서 수화된 황산칼슘입니다. 뭐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석고가 좀 어느 정도 대표적이어서 제시했습니다. 수화된 황산칼슘이 바로 석고라고 한다. 석고. 자, 세 번째는 자, 암염, 염, 소금염. 자,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죠. NaCl. NaCl.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그래 염전해서 바닷물 가둬서 얻잖아, 맞지? 근데 외국에서는 땅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광고하는 거 있잖아. 히말라야, 그렇지, 분홍색, 핑크 솔트. 자, 뭐냐면 봐. 우리 대륙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여러 가지 현재 보면 여러 지각 변동이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바다가 있던 곳이 과거에 바다에 있던 곳이 육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다에 있던 곳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라면 바닷물이 있었겠지? 이것들이 다 말라버렸어.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또는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그럼 여기 있는 물들 다 말라버리고 원래 녹아있던 애들이 소금 만들어서 그대로 쌓였겠지? 또 지각 변동으로 이게 땅속에 묻힌 거야. 그래서 뭐 남미나 유럽 같은 데 땅속 파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핑크 솔트, 히말라야 산맥. 원래 히말라야 산맥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지각과 지각판. 유라시아판과 인도 대륙 서로 부딪힌 거잖아, 맞지? 근데 원래 그 사이는 뭐였어? 바다였지. 거기 있는 것들 해저 태적물들이 같이 밀려서 올라간 거지.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그 사이에 있던 것들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을 만들고 같이 밀려서 올라간 거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전에서 단기간에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깊지. 그래서 뭐 요리사들 막 그것들 많이 가지고 요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암염. 자, 첩트는 뭐냐면 규질 성분입니다. 규질, 규소. 특히 석영이, 석영의 화학식이 SiO2라 그랬습니다. 이런 알갱이들이 규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쌓여서 된 걸 첩트라고 한다. 규산 성분, 규소와 산소. 어쨌든 규소를 가지고 있으면 돼. 자, 세 번째로 자, 유기적 퇴적암. 유기물 바로 생명체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동식물 어쨌거나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된 것들을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유기적 퇴적암과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중에 동일한 종류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유기적 퇴적암, 대표적인 것이 식물이 쌓여서 탄화가 된 것처럼 된 건 뭐지? 우리 연료로 쓰는 것. 식물이 땅속 묻힌 다음에 탄화 과정 거친 것? 석유야, 석탄이야? 석탄이죠. 석탄. 석탄은 식물. 자, 전 세계적으로 석탄들이 만들어진 건 과거에 숲이 아주 우거졌을 때, 식물들이 아주 번창했을 때 그들이 쌓여서 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생기 때 만들어진 애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석탄층도 마찬가지야. 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이 뭔지 압니까? 고사리입니다.
근데 지금의 고사리보다 훨씬 더 잘 자랐어. 훨씬 더 컸어. 아주 울창했던 거지. 원래 식물을 이루는 것, 뭐 CHON, SP 뭐 쭉 많잖아? 근데 땅 속에 묻힌 다음에 탄화 과정이라고 열과 압력 받게 되면 나머지 물질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C만 남는 거지. 그래서 석탄 되는 겁니다. 그럼 석유는 뭐가 쌓인 거지? 동물입니다. 근데 석유랑 뽑아내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그만큼 동물들이 한 곳에서 많이 죽었다 그 말이지. 걔들이 죽으면 같은 곳에 막 묻어주나? 땅 올라오는 땅에 올라오면 뭐야? 시체들이 막 굴러와? 피리 부는 사람처럼. 아, 피리 부는 사람. 자, 좋아. 자, 석유는 그래 동물이죠. 어디냐면 과거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 자, 바다의 평균 깊이 기억납니까? 400. 3,800m. 자, 이 4km나 되는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겠지. 맞지? 근데 실제 동물들 중에서도 물고기 이런 애들 말하는 게 아니야. 바로 조류,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야. 실제로 이 4km 사이 무수히 많은 플랑크톤이 살고 있어. 근데 그들 생명도 수명도 짧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죽어서 가라앉는 거지. 이 바다 아래는 이런 이들의 사체가 엄청나게 많아. 동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동물들의 사체가 많이 있는 거지. 이게 나중에 땅속에 묻혀서 탄화 과정 거치면서 석유가 되는 거야. 동물이라는 건 바로 해양 생물을 말합니다. 자, 석회암. 자, 유기적 태저감 동물 역시 자, 석회암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산호. 산호. 얕은 바다에 사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하얀색이잖아? 산호와 그리고 조개 껍데기. 이거 역시 탄산칼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척트. 아까 척트는 규질 성분 그랬는데 자, 규질 생물체. 규질. 자, 대표적인 애가 바로 규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류 들어봤습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조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녹조. 많이 들어봤죠? 녹조나 적조 다 조류들 현재 색깔이 그렇게 띌 뿐이고 어쨌거나 작은 미생물들을 말해. 자, 그러면 규조류라는 것은 규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이런 애들이 대규모로 쌓이게 되면 이렇게 척트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야. 뭐 이거 외에도 생물 중에 방산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규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척트를 만들 수가 있다. 모아서 졌어. 왜 용이 스트라이커야? 네? 무슨 운동했길래? 농구했습니다. 아, 농구. 요즘 농구합니까? 아니 2학년들. 그런 거 같던데요. 그래 요즘 좀 하대. 유성이 잘하지? 네? 저요? 전 농구를 안 해가지고. 아, 그래? 자,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셰일. 셰일. 이렇게 어두운 색깔도 있지만 현재 밝은 색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자, 3. 모래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만지면 거칠거칠하겠죠? 자, 여감. 뭐 색깔이 이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군데군데 자갈이 있는 거 보이지? 그 주변에는 진흙과 또는 모래가 되겠지. 자, 응회암. 응회암은 아까 뭐가 쌓인 것? 화산재가 쌓인 것. 자, 응회암. 자, 석회암. CaCO3. 주로 밝은색을 띠고 있죠. 자, 암염. NaCl. 결정 서서히 자라면서 결정을 만든 거지. 자, 이게 핑크솔트.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맞지? 광고 많이 하잖아. 자, 척트 아까 규질 성분 그랬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태적 구조. 자, 태적 구조는 자, 내용이 뭐 있냐면 태적 구조를 우리가 4가지를 배울 건데 각 태적 구조마다 만들어지는 특정 환경이 있어. 그리고 특정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적 구조가 나왔단 말은 어떤 특정 환경을 알려주겠지? 그 태적 환경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역전이 뭐냐면 지층이 뒤집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자, 원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층이 뒤집어졌다면 그 태적 구조도 함께 뒤집어져 있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층리. 오늘 사층리 뭐 할 건데 사층리는 그럼 층리가 뭐였지? 층리? 절단? 그냥 금간 거. 금간것? 오케이. 원래 봐봐. 자, 지층이 있으면 입자의 종류나 또는 크기에 따라서 층과 층이 구분돼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층과 층의 경계선을 이걸 층리라 부릅니다. 층리. 자, 그런데 사람 말이 뭐냐면 빗길 사자, 사선 그 말이야.
자, 원래 일반적인 층리는 우리 수평선과 나란하잖아, 맞지? 근데 이놈은 기울어져 있다, 그 말이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실선이 바로 사층리 기울어져 있는 이 모습이지. 그리고 여기는 사층리가 지금 3개가 있는 겁니다. 됐지? 아래로 오목한 구조. 그림 있지? 그림 안 그릴게. 자, 여기 실제 모습. 아래로 오목한, 여기 사람 보이죠? 거대한 사층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은 어디냐면 아주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 얕은 바다.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천해라 그러지? 얕은 바다. 특히 갯벌이 있는 곳. 자, 밀물이 밀려오고 썰물이 나가는 이 지역 우리가 갯벌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조간대라 하기도 하죠. 이곳 환경. 자, 끊임없이 물이 밀려들고 나가고 물 흐름이 존재해야지만이 흐름이 이동이 존재해야지만이 사층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말고 또 육지에도 가능한데 바로 사막. 사막은 주로 모래 입자가 쌓이는데 끊임없이 움직이죠. 맞나? 그래서 움직임이 가능한 곳이어야 돼. 자, 그래서 형성은 물 흐름이나 바람, 물과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임이 있어야지만이 형성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야. 역전되지 않은 거야. 아래로 오목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 물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물 흐름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니는 왼쪽으로? 물 흐름 방향?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물 흐름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흐름 방향이야. 흐름 방향. 참고로 흐름 방향을 물의 또는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뭐라 묻기도 하냐면 자, 물과 바람이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들에 의해서 입자의 이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입자들의 공급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그 입자들이 바람과 물에 의해서 운반될 거니까, 이동될 거니까. 자, 여러분들 그 사막에 모래 언덕 있잖아? 사막의 모래 언덕을 뭐라 불렀죠? 모래 사자 언덕 구자에 사구라 그러지. 들어봤나? 자, 사구가 보면 사구가 한쪽은 완만하고 한쪽은 급하지? 오른쪽은 완만, 왼쪽 경사지에 있어. 이랬을 때 바람 어떻게 분 걸까? 그렇지. 이래 불지. 이렇게 불어야지만이 계속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오른쪽이 완만한 거지. 자,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으면 이 형태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되죠. 모양이 변하지. 자, 바람이 불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입자들, 이 입자들은 바람 맞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가지? 왼쪽으로 가겠죠. 가서 굴러 떨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에 사면에 있는 애들은 깎여 나간 거지. 없어지겠죠? 그리고 왼쪽에 쌓이겠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깎이면서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이동. 또 시간 지나면 또 깎이고 왼쪽으로 이동. 또 시간 지나면 또 왼쪽으로 이동. 자, 이걸 보는 거야, 이거를. 아래로 오목한 구조. 이게 사층리가 되는 거지. 됐나? 이 모습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사층리는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여기에 공 위를 공 하나 올려놨을 때 어디로 굴러가? 오른쪽 왼쪽? 왼쪽 굴러가겠죠? 이게 바로 이동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참고로 점이 층리는 점점 달라진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이견이란 말 쓰잖아, 맞지? 그래서 이란 말이 다를 이자야. 자, 뭐가 달라지느냐? 좀 더 이 그림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지금 여기에 점이 층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입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달라진다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 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점이 층리야. 자, 만들어진 과정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기 그림 보게 되면 여기 볼펜 하나 뒀는데 밑에는 자갈들이 보이죠? 위에는 작은 흙들이 보이잖아, 맞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이런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점이층리. 자,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 될 것이고 지금 점이층리가 3개가 있는 구조다. 자, 환경은 어디냐면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또는 심해 이런 환경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특히 어디냐면 이 대륙대입니다. 특히. 자, 참고로 우리가 예전에 해저 지형할 때 좀 봤던 부분이야.
자, 처음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 대륙부, 그리고 경사가 급해지는 대륙사면, 경사면이죠. 근데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대를 대륙대라 그랬고 평평한 곳을 침해지 평원이라 그랬어. 근데 만약 해저 지진이 발생한다 치자. 그러면 바다 아래라도 무너짐이 생기겠지? 자, 예를 들어서 해저 지진 발생해서 무너짐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 무너져 가지고 여러 가지 크기 입자들이 이 경사져 있는 대륙사면에 따라서 막 흘러내리겠지. 자, 근데 이거는 입자가 다양한 것도 있고 어쨌거나 현재 다양한 입자들이 막 무너져 내릴 거기 때문에 아주 혼탁한 흐름이 되겠지? 얘를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이걸 저탁류라 부릅니다. 바닥을 따라 흐르는 탁한 흐름. 자, 근데 봐. 잠시만.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10m짜리 수조가 있어. 수조관이 있어. 그리고 양동이에 내가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진흙도 넣고 물을 부었어. 그 양동이가 흔들었어. 잘 섞였겠지? 그 다음 내가 10m 되는 수조 위에서 부었어. 그러면 자갈, 모래, 진흙 중에 가장 먼저 내려오는 애가 누구지? 자갈. 그 위에 누구? 좀 더 큰 자갈보다 모래 입자 더 작은? 그 다음 모래, 진흙이 가장 작잖아. 그래서 큰 것들이 낙하속도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려와서 제일 밑에 쌓이게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가 느렸던 크기 순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됐나? 자, 이게 저탁류도 마찬가지야. 자, 무너져 내리면 다양한 크기가 있을 건데 가장 큰 놈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대륙대에 쌓이게 되는 거지. 됐나? 그리고 대륙대에 쌓였을 때 위로 올라가서 입자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속도가 느린 애들이 오게 되는 거지. 자, 가볼게. 자, 그러면 갑시다. 깊은 바다의 실제 예가 바로 대륙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륙대를 지칭하는 말이 가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저탁류. 저탁류가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거고, 근데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낙하 속도가 차이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낙하 속도에 의해서 입자 크기가 클수록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그래서 가장 큰 입자부터 밑에 순차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점이층리. 다시 말하지만 수심이 깊어야 이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들 간의 거리 차이가 생겨서 쌓이는 속도 차이 나겠죠? 자, 갑시다. 연흔. 자, 연흔은 뭐냐면 물결 연자 흔적이야. 물결의 흔적.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역시 지금 연흔이 3개층이 있는 건데, 자, 위로 뾰족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물결체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봐. 자, 물결의 흔적이 남으려면 깊은 곳일까, 얕은 곳일까? 볼까? 자, 여러분들 물결 치는 거 있잖아, 맞지? 물결 칠 때 실제 물결 친다는 것은 파동이라는 것은 실제 입자들이 물입자가 상하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상하 운동하고 있지만 물이 현재 보면 실제로 움직여 보이잖아, 맞지?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는 파 형태가 전달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도 타기 응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냥 일어섰다 앉는 것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실제 물입자들은 상하 운동하는데 파 형태가 전달돼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깊은 곳이라면 실제 표면에서 수면 위에서 이렇게 수면 부근에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게 이 바닥까지, 깊은 바닥까지 전달이 될까? 안 되겠죠. 얕아야지만이 이거 물입자들이 상하 운동할 때 탕탕 때리면서 흔적을 남길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요 연흔이야. 됐지? 그래서 연흔이 생겼단 말은 깊은 곳이다, 얕은 곳이다? 얕은 곳이다. 자, 이거 다 해안가에 많이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연흔은 위로 뾰족한 모습이고, 참고로 잠깐 하나만 더. 지금 이 모습은 지난번 우리가 사층리 할 때 사층리는 물 흐름 방향 또는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4개 태적 구조 중에 물 흐름이나 바람 방향 알려주는 건 그 하나야. 근데 가끔 잘 안 묻지만 연흔도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흔 구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이죠. 가운데 어점 잡았을 때 좌우가 대칭이잖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흐름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게, 이 뾰족한 게 오른쪽으로 기울었단 말은 흐름이 바로 오른쪽으로 흘러갔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입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흐름 자체가 현재 오른쪽 갔다 그 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상황 좀 돼야 문제 나와. 일단 갈게.
자, 그러면 가능한 곳은 얕은 바다나 호수다. 호수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람 불면 물 출렁거릴 수 있죠. 자, 형성은 물결에 의해서 바닥면에 그 흔적을 남긴 것이다. 자, 네 번째로 건열. 건자는 말을 건자. 자, 이게 건열. 자, 건열은 아래로 뾰족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위에 그림은 이 구조는 단면의 모습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 이건 위에서 쳐다본 거지. 우리 가뭄이 되면 논바닥이 막 갈라진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말이야. 말라서, 자, 참고로 마르면 수축합니까? 팽창합니까? 팽창아. 마르면. 좋죠, 축하죠.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말리면 막 쪼그라들잖아, 맞지? 네. 맞지? 하여튼 그거. 자, 마르게 되면 수축하게 되고, 수축한단 말은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생긴다 그 말이야. 자, 이 모습.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단면의 모습이지만 위에 거는, 자, 가끔 이렇게 위에서 쳐다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조 기후가 되겠죠? 건조한 기후, 마른다. 자, 형성은, 자, 굳지 않은 땅, 아직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마르게 되면, 건조화되면 수축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형성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태적 환경. 자, 태적 환경은, 자, 결과적으로 풍화채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쌓일 건데 그냥 우리 지구의 표면의 환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동하다가 쌓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지구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세 군데. 자, 다양한 태적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육상, 육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다 있는 연안, 이 세 군데가 됩니다. 자, 먼저 정리해보면 육상 환경, 육지 환경. 자, 육지 내에 세설성 태적물들이 쌓이는 곳. 자, 얘가 어디냐면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사막은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다가 쌓일 수 있는 거고, 자, 호수 같은 경우에, 자, 흐름이 끝난 곳이지만 얼마든지 주변에서 물이 유입되면서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것 쌓이는 거고, 하천, 자, 강물이 흘러가다가 주변에 계속 쌓일 수도 있는 거죠. 함께 이동도 이루어지지만 퇴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선상지, 이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선상지가 이런 겁니다. 이거,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사가 급하다가 다시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진 지대를 만났을 때 그 앞에 펼쳐진 곳, 퇴적되는 곳을 말해. 자, 경사져 있단 말은 흐름이 강해, 약해? 강할 거니까 많은 물질들이 함께 이동하겠지. 근데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러면 이것들을 제대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앞에 그냥 퍼뜨려 놓겠지. 그래서 부채 모양으로 퍼뜨려져 있는 이걸 선상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경사 급한 계곡의 끝. 경사 끝을 했으니까 이제 경사가 완만해진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흐름이 약화되면서 현재 앞에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부채꼴 모양이다. 자, 두 번째가 연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그래서 육상과 해상 환경 또는 육상과 해양 환경 사이에 형성되는 곳. 그냥 해안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 잘 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삼각주나 해빈이나 사주나 석호. 자, 일단 써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설명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삼각주. 자, 이게 삼각주. 삼각주 우리 영어로 델타랍니다. 삼각형. 우리 변화량 할 때 삼각형 표현하잖아, 맞지? 그거야. 자, 뭐냐면, 자, 선상지와 마찬가지야.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를 만났어. 자, 강물은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맞지? 이제 바다에 도착했다. 바다 더 이상 흐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흐름이 약화되면서 그 앞에 펼쳐놓겠지. 훨씬 더 물론 선상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이집트에 무슨 강 있죠? 나일강. 이 나일강 지금 나일강 따라 가는 거야. 나일강 따라가다가 현재 오면 바다 만나는 이곳 삼각주가 아주 발달되어 있지. 태적물들이 현재 보면 자 육지에서 다양한 태적물들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는 토양들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터전 잡아서 현재 보면 문화들 많이 발달했던 거지.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저기가 뭐 문화가 융성하기 좀 어렵지만
과거에는 아주 잘 살았잖아, 맞지? 자, 넘어갈게. 삼각주.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강의 하구,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흐름이 역시 약화돼서 퇴적된다. 선상지와 동일하죠, 원리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해식 동굴, 해식에 쭉 나오고 해안사구, 석호, 사빈 나오는데 사빈과 해빈은 같은 말이야.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 있지? 이걸 사빈 또는 해빈이라 그럽니다. 자, 석호 있죠? 석호가 뭘까? 호수입니다. 호수. 해안가에 있는 호수를 석호라 불러. 자, 이런 거야. 자, 우리 해안가가 있다면, 이렇게 해안이 있다면, 자, 해안에서 이렇게 들어간 곳을 뭐라 부르죠? 만. 튀어나온 곳을 곳. 그렇지. 만과 곳. 됐지? 자, 곳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간절곶, 호미곶 있지? 곳. 그런 곳들이야. 자, 근데 자, 파도가 치게 되면 에너지가 어디 많이 몰리냐면 바로 이 곳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곳들은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계속 깨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깨져. 점점 적어지는 거지. 오히려 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도가 약화되면서 흐름이 약화되면서 여기 많이 퇴적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퇴적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만에 아까 말했던 해빈, 사빈, 모래사장이 많이 발달하지. 여러분들 모래사장 가면 다 그래. 해수욕장 가면 다 그렇습니다. 자,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경우에도 쏙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해운대 가면 왼쪽에 뭐 있죠? 육지. 해운대를 바라보면 오른쪽에 여러분 달맞이 있죠? 달맞이 있는데 하여튼 만이야 만. 광안리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가볼게. 자, 이제 파도 친다 칩시다. 자, 물이 밀려 들어올 때 퇴적물이 앞에 해안선과 나란하게 쌓이게 되는데 해안선과 길쭉하게 나란하게 된 걸 이걸 사주라 그럽니다. 이걸 사주라 그래. 아까 말했던 사주. 됐나? 자, 그런데 자, 사주가 많이 발달하다 보면 앞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만에 있는 물은 갇혀버리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석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가면 많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경포나 영랑호나 강릉이나 속초 가면 강릉 가면 이거 많아.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막 보이게 될 거야. 자, 석호 넘어갈게. 자, 이제 해양 환경. 이건 제일 쉽습니다. 말 그대로 해저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인데 우리가 이미 배웠어. 해저 지형들은 어느 곳이든 다 쌓일 수가 있을 거잖아, 맞지? 자, 경사 완만한 곳, 얕은 곳 어디였죠?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리고 심해적 평원까지 다 되는 거지. 자, 이거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저 지형들 다 이미 알고 있죠? 다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내용으로 한반도의 퇴적 지형. 자, 셰일과 사암 두 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셰일과 사암이 쌓여서 현재 발달한 곳 돼 있는데 참고로 경남 고성이나 전남 해남. 자, 고성은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 많이 가봤을걸? 무슨 박물관? 해남에도 공룡 박물관이 있습니다. 둘 다 공룡 발자국이 잘 남아있는 곳들이야. 참고로 봐봐. 자갈이 많은 곳에 내가 밟았을 때 그 흔적 발자국 잘 남습니까? 아니지. 오히려 진흙이나 모래나 특히 진흙 같은 곳에 내 발자국이 잘 남게 되겠지. 그래서 공룡 발자국 그리고 새 발자국 화석들이 잘 남아있어. 자, 공룡하면 중생대잖아, 맞지? 자, 그리고 자, 공룡이야 공룡. 그러면 이 퇴적물들이 있는 곳이 과거에 바다였을까? 육지였을까? 바다. 육지일까 바다일까? 육지야 육지. 근데 특히 경남 고성 같은 경우에 둘 다 실제 해안가 가까운데 경남 고성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여기 경남 고성이고 공룡 발자국 있는 곳이고 막 해안 절벽 있는 사진을 줘. 그러면 당장 그것만 보면 여기 바닷가네? 생각을 하는 거지. 틀렸지. 과거의 환경. 과거는 육지였다. 공룡 육지에 사는 동물이니까. 됐나? 육지에 사는 생물이니까. 자, 그래서 중생되고 호수와 호수 주변 그나마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자국들이 잘 남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과거에 호수나 또는 호수 주변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육지였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육지에서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육성층이라 그래. 그럼 바다에서 쌓여서 만든 지층은 해성층이랍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바성층. 자, 그래서 공룡과 세 발자국 화석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잘 남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중생대 그리고 육지 환경이란 것 기억합시다. 자, 여기 경남 고성 공룡 발자국들. 자, 그리고 이거는 전남 해남 땅끝마을 있죠? 여기인데 훨씬 더 입자들이 곱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박물관이 돼 있어. 자, 세 번째로 여감. 자, 여감은 자갈이 포함된 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들어봤습니까? 누구의 기야? 말의 기 모양. 또 들었구나. 좋아. 자, 좋아. 마이산 역시 중생대 때 퇴적된 애들이야. 그리고 여기 역시 호수였습니다. 호수에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유입된 다음에 나중에 이 호수가 융기되면서 지금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올라와서 그래서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타포니가 뭐냐면 자, 거대한 산에 자갈들 큰 돌들이 박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풍화침식 받다 보면 이 자갈들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그 자갈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움푹 패여 있을 거야. 이 움푹 패인 곳도 풍화침식 받으면 더 패이고. 자, 그래서 자, 봐, 마이산. 자, 여러분들 뭐 부산 서울 갈 때 얼마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주 쪽 저쪽에 전북 쪽으로 지나간다면 도로 지나갈 때 다 보여. 아, 그래. 자, 이렇게 보면 움푹 패인 곳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타포니. 자, 네 번째로 석회암. 자, 석회암은 좀 중요합니다. 자, 석회암은 뭐의 원료입니까? 그렇지. 시멘트의 원료야. 자,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해 시멘트. 이건 뭐 가공해서 뭐 해주는 거고. 실제로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들은 당연히 원료가 나오는 곳들이 있겠지. 대부분 다 강원도에 있어. 자,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정선 다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야. 해안가가 아니고. 자, 그리고 강원도 있다면 여러분들 강원도 왼쪽에 뭐 있습니까? 경기도도 있지만 충북의 단양. 자, 그리고 강원도 아래쪽은 무슨 도? 강원도 바로 아래쪽이 경북이잖아. 경북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울진입니다. 그래서 울진에도 역시 나타납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도지만 다 인근 지역들이야. 다 인근 지역들. 참고로 석회암은 원래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바로 CaCO3가 앙금 만들면서 쌓이게 된 거야. 그래서 석회암이 나타났단 말은 퇴적되었단 말은 과거에 바다였다 그 말이야. 특히 이 시대가 바로 고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 지역들은 과거에 고생대 때 바다였다가 지금 융기돼서 지금 육지로 돼 있는 상태지. 그래서 고생되고 바다란 것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퇴적물에는 여러 가지 화석들이 남을 수가 있지. 그 당시에 살았던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도 있겠죠. 고생대 하면 누가 유명합니까? 고사리 있고 고사리는 육지지. 바다라면 삼엽충. 그렇지. 삼엽충. 자, 완종류도 있는데 완종류는 우리가 알고 조개 있죠? 조개와 유사하지만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유사한 형태. 유명한 건 삼엽충. 자, 가끔 태백 구문소가 잘 나와. 태백 구문소가. 태백의 이 계곡인데 태백 구문소의 뭐 모습이다 또는 내용이다라고 나온다면 이건 석회암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 어느 시대? 고생대. 자, 원래 석회암은 무슨 색깔이야? 원래 하얀색이죠. 근데 화학적으로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변색이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당시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아주 작은 여러 가지 고생물 박물관들도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광상품으로 많이 팔아. 삼육축도 있고. 자, 응효암. 자, 응효암은 뭐가 쌓인 거였죠?
그렇죠. 화산재. 자, 원래 우리가 화학적, 유기적, 세설성. 바로 이거 세설성에 들어가는 거였죠. 화산재가 쌓인 것. 제주도 수월봉. 왜냐하면 제주도는 화산 분출이 있었던 곳이잖아. 제주도 수월봉은 우리 제주도가 있다면 서부 쪽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자 우리나라 화산 활동들은 다 분출된 것들은 다 신생대라 그랬지. 남아있는 최근까지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는 곳은 다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됐고 자 이들이 쌓이다 보니까 층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수월봉. 대부분이 지금 화산재지만 군데군데 이런 자갈도 있죠. 이런 자갈은 우리가 화산역이라 그랬지. 어쨌든 주는 화산재가 된다. 층리 잘 보이죠? 성구조가. 자 기타. 자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들어봤습니까? 자 이 시화호에 여러 가지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공룡 알도 있고 공룡 뼈도 있고. 자, 이 역시 중생대. 아까 공룡 뼈나 알 화석 얘기했잖아, 맞지? 역시 이것도 호수와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였다 그 말이야. 육상 환경이었고 현재 공룡 알과 뼈 화석들이 많이 산출됐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한번 그냥 볼게. 이거 시화호에 나온 알, 공룡 알. 자, 공룡 뼈. 자, 이 뼈 가지고 나중에 모양을 우리가 좀 다시 역으로 자, 만들어내는데 복원시키는데 이 뼈 가지고 복원시킬 건데 이 뼈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발견됐을 거잖아, 맞지? 다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 근데 얘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출토된 적이 없었어. 산출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새로 붙인 거야. 처음 찾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에서 했기 때문에 찾아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 이름 그렇게 붙입니다. 자, 이거는 모습은 복원시킨 모습. 예상도지. 자,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쓰지 말자. 쓰지 말고. 자, 이거는 확인할게. 전북 잡게. 부안의 격포리 해안인데 여기 보면 채석강, 적벽강 이런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럼 적벽 하면 어디 나오지? 빨간색 벽. 어디야? 적벽 대전. 삼국지에 나오죠?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삼국지 중국 배경 아닌가요? 중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황하강이 있을 건데 아주 큰 강에 보면 적벽 그 강 엄청나게 크거든. 그래서 붉은색의 계곡 절벽이 있다 해서 그냥 적벽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그와 유사한 모습이라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뭐 다양한 암석과 현재 지질 구조들이 나타난다 그런 거고 넘어갈게. 이건 안 해볼게. 자 여기가 채석강, 여기가 적벽강. 실제 보게 되면 여기 떨어져 있는 암석들 보게 되면 약간 붉은기를 띠죠. 뭘 가지고 있냐면 철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철이 산화되면 붉은색 바뀌잖아, 맞지? 같은 원리야.